자, 2019학년도 3월 모의고사 OTP 지문입니다. 이때가 모의고사 되게 어렵긴 했어요. 다 어려웠어 이때. 비문학 3개가 다 어려워가지고 고생했었는데. 2019년 3월 OTP 봅시다. 자,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큰 틀에서. 너무 작은 부분에 헤매지 말고 한번 봅시다.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상거래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 그럼 사용자 인증에 관한 얘기를 하겠네. 정당한 사용자인지 인증하는 흔한 방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까지는 어렵지 않죠? 우리 늘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게 뭐니? 문제점이잖아. 맞니? 그러니까 1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나 혹은 전자상거래, 물건 살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아이디랑 비번을 사용해. 이까지는 되죠? 근데 얘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 고정돼 있으니까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점이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해결책이 나와야 돼. 그럼 글의 주제는 뭐라 그랬니? 이 해결책이 메인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바로 나오잖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기술이 OTP다. 일회용 비밀번호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없죠? 저는 있어요. OTP 기술은 사용자가 금융거래 인증을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하는 방식이다. 자, 생각을 해야 돼. OTP, 이 해결책이 뭐야? OTP예요, OTP. 문제점이 뭐였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 OTP는 특징이 뭐라고? 금융거래 인증을 받고자 할 때마다,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지금 결국은 인증이거든요. 사용자 인증이 메인이에요. 사용자 인증. 인터넷에서 사용자 인증을 어떻게 하니? 아이디 비번 쓰잖아. 근데 이거는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노출될 수 있다고, 해킹당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해서. 그 해결책이 OTP야. 왜? OTP는 금융거래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비번이 계속 바뀐대. 새로운 비번을 받을 수 있다. 오, 좋네. 그죠? 그게 OTP구나 하는 걸 잡으셔야 돼요. 일단은 이걸 잡고 숨 한번 깊게 쉬고 2단락 가셔야 돼요. 미친 듯이 달려가지 말고. 그럼 이제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니들 OTP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OTP 설명해 줘야죠. 그죠?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아, 나눴네. 그럼 뭐 해야 돼? 범주화 하라고요. 묶으셔야 돼요. OTP는 크게 두 개로 나눈대요. 비동기화와 동기화. 그럼 당연히 이제 하나씩 설명해 줄 거야. 맞죠? 비동기화 방식은 바로 나오네요. 비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동기화되지 않았으니까 비동기화겠지. 인증 서버에 질의의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동기화라는 게 요새는 스마트폰 다 뭐 구글도 동기화되고 그러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같이 가는 게 아닌가 봐요. 두 개가 있어. OTP 발생기가 있고 인증 서버가 있나 봐. 발생기하고 서버 사이에 동기화가 안 돼 있으니까 서버가 질문을 하면요. 서버에서 질문을 하나 봐. 그죠? 서버에서 질문을 하면 누가? 사용자가 OTP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뭐 해준다? 응답을 한대. 이게 비동기화 방식이래. OTP 기술 도입 초기에 사용된 질의응답 방식은, 그러니까 이게 비동기화 방식이겠죠? 질의응답 방식이 같은 거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인증 서버가 임의의 6자릿수, 즉 질의값, 질문을 질의값이라고 하네요. 질의값. 야, 의 밑에 시옷을 쓸 수 있구나. 이런 걸 처음 보는 것 같다. 제시하면 사용자가 그수로 OTP 발생기에 입력하고, 그죠? 자, 순서나 과정이 나오면요. 순서 과정이 나오면 항상 체킹하셔야 돼요. 지금 비동기화 방식의 순서예요. 첫 번째, 인증 서버가 질의값을 제시하면, 맞죠? 사용자는 입력해요.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 6자리를. OTP 발생기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한다. 됐니? 얘도 뭔가 OTP 발생기, 요 기계가 또 응답값을 만든대요. OTP 발생기. 응답값을 생성한다.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그러면 이 다음 차례죠. 그죠? 얘가 응답값이라는 걸 생성해. 그러면 그때 또 사용자가 이제 뭐 해야 돼? 사용자가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인증 서버는 입력된 값을 확인한다. 그럼 로그인 서버에 입력. 그 다음에 다시 서버가 확인. 이 방식은 사용자가 OTP 발생기의 질의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값을 구해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 결론 이거예요. 직접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했대. 역시 또 뭐가 나왔니? 문제점. 자, 대부분 여기서 이미 멘탈이 나갔어. 맞지? 근데 우리가 이걸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순서 과정만 잡으면 돼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뭐라고, 내가 어떻게만 하라 그랬어. 번호 붙여놔요 그냥. 1번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입력을 하고요. 그럼 발생기가 응답값을 생성하고, 사용자는 다시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요. 그럼 서버는 다시 확인해. 그럼 이제 로그인이 되겠지. 사용자 확인이 될 거라고. 근데 몇 번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야. 됐죠? 이와 달리. 자, 이번에는 이제 동기화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동기화 방식은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요. 동기화 밑에 있대요. 보세요. 보자. 그래. 보러 가야지. 서로 일관성 있게 같은 값을 유지한다. 같은 시점에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거래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자, 어쨌든 간에 이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다. 또 나눴습니다. 또 나눴어요 지금. 이벤트 동기화랑 시간 동기화. 자, 그림 그려볼게요. 3달러. 자, OTP는요. 이번엔 여기다 쓰자. 비동기화와 동기화가 있어. 이 동기화는 다시 이벤트 동기화와 시간 동기화야. 그 위에는 뭐야? 비번 아이디예요. 비번 아이디. 아이디 비번이지. 아, 이거 위험해. 야. 그래서 OTP가 나왔어. 그래서 처음에 비동기화 방식을 만들었대. 근데 어때? 졸라 불편해. 그래서 뭐가 나왔어? 동기화 방식이 나온 거야. 그럼 얘가 더 좋겠지 당연히. 맞죠? 그럼 또 이거 비교 대조하면 돼요.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첫 번째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자, 헷갈리니까 또 써놓읍시다. OTP 발생기랑 얘는, OTP 발생기는 뭐 한다? 비번을 만들고요. 그 다음 인증 서버에서는 인증값을 그냥 동시에 하는 거지. 그게 동기화잖아. 기초값이란 그 다음에 기초값과 카운트값이란 또 새로운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기초값이란 사용자의 신상 정보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이며, 카운트값이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이다. 이걸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만든다 그랬거든. 개념이니까, 정의니까 이건 밑줄 쳐놔야 됩니다.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
카운트 값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자, 이제 인증을 받아야 돼. 우리 항상 큰 틀이 뭐야? 인증을 받아야 돼. 내가 네이버에 로그인이 돼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다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근데 아이디 비번 말고 다른 방식. 그게 OTP라는 방식이라고. 자, 내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해. 그죠? 생성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된다. OTP 발생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비번이 뜨는 거야. 얘가 비번을 생성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OTP 발생기에 비번이 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사용자는 당연히 이게 2번이죠. 1번이 비밀번호 생성이에요. 2번 로그인 서버에 입력을 해야 돼. 이때 항상 중요합니다. 이때는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랬어.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다. 얘는 비번을 만들 때마다 카운트가 하나씩 추가가 된다고.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카운트 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로 입력된 OTP 발생기의 비밀번호와 비교하는 것이다. 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비교해야지만 얘 맞네 하고 통과시켜 줄 거 아니야. 맞죠? 또 나옵니다.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한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 성공하면요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대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면 돼요. 성공할 때 카운트 값 추가. 맞죠? 그럼 실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방식은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의 카운터가 달라진 실패가 아니고요. 문제점이 있다. 또 문제점이 나왔어요. 얘가 OTP 발생기에서 비번을 만들었어. 맞지? 그리고 입력을 했어. 로그인 서버에 입력을 했다고. 그래서 성공을 하면 카운트 값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얘도 카운트를 추가하고 얘도 카운트를 추가한다고. 그러면 계속 맞아갈 거 아니야. 둘이가. 그래야 계속 성공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점이 있어 또. 무슨 문제점? 비번을 만들었어. 저거 누르면 비번이 생기거든요. 만들었는데 인증을 안 해. 그러면 카운트가 차이가 생기지. 그러면 다음번에는 로그인이 안 맞을 거 아니야 서로. 서로 값이 맞아야만 로그인이 되는데. 됐습니까?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럼 계속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아이디 비번의 문제점으로 OTP가 나왔고요. 비동기화의 문제점으로 동기화가 나왔는데 이벤트에도 문제점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간 동기화가 나오겠죠. 자, 시간 동기화 방식은 현재 금융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지금 쓰는 거래. 기초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자, 4단락 큰 틀은 시간 동기화 방식이고요. OTP 발생기가 기계예요 저거. 보여주고 싶네. 이렇게 누르면 이거 사진이랑 똑같아요. 이걸 누르면 여기 비밀번호가 1, 2, 3, 4, 5, 6 이렇게 떠요. 누를 때마다 다른 게 뜨지. 그래서 얘를 로그인 서버에다 비번처럼 입력을 하면 맞으면 통과, 안 되면 실패할 거 아니야. 됐어.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뭐라고? 이걸 할 때마다 뭔가 숫자에다가 더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통과되면 인증 서버도 더하는 거야. 그럼 둘이 계속 맞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문제는 클릭해서 만들어 놓고 입력을 안 해. 그럼 얘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데 서버에서는 플러스 1이 안 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로그인이 안 된다고. 이해가 되니? 안 되면 갖고 와.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OTP 발생기랑 인증 서버가 있는데 쟤는 아까 카운트였잖아. 그게 아니고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한대요.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얘는 비번을 만들고요. 얘는 인증값을 자기가 또 만든다는 거야. 일방향 함수랑 계산하기는 쉽지만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결과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거꾸로 알 수는 없다는 거야.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B번을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자, 이게 메인 주제예요, 지금. 우리 인증이에요, 인증.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하고 R에 대한 일방향 함수 F를 N번 보낸대요. 왜? OTP 발생기는 뭐 해야 돼? B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 B번을 만드는 게 이런 방식으로 만든대. 시간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좀 더 가볼게. XN을 생성한다. 자, OTP 발생기가 기초값이랑 시간을 가지고 XN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성된 XN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당연히 로그인 서버에다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서 이제 B번이 나왔다고. 맞죠? 그럼 XN을 일방향 함수 F로 한 번 더 계산해서 로그인 서버에 입력을 하면 로그인 서버는 입력된 XN을 일방향 함수로 변환해서 XN 플러스 1을 구한대요. 이 값을 인증 서버로 전달한다.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인증 시도값을 바탕으로 R을 구한대. 이거 아까 얘랑 똑같이 인증 서버도 R을 구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R에 대한 일방향 함수 F로 M 플러스 N 플러스 1을 생성한 후에 전달받은 값과 비교하여 인증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얘가 뭔가 만들었죠. 그죠? 서버 하면 로그인 서버에서 해서 얘를 만들었어. 그럼 인증 서버에서도 똑같이 얘가 있어야지만 이게 같은 줄 알고 로그인을 시켜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를 얘는 혼자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단락 이해를 하세요. 결론은 뭐냐면 얘가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시간 동기화 방식은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하고요. 그죠? 여기서 R을 구한다고. 얘도 처음에 R을 구해요. 제가 R을 여기 빼먹었어요. R을 구해서 XN을 만들어. 그러면 사용자는 XN을 보는 거야. 맞지? 사용자는 XN을 보고 로그인 서버에 입력을 해. 그럼 로그인 서버가 XN에 F 함수를 해서 XN 플러스 1을 구한다고. 인증 서버도 역시 R을 가지고 XN 플러스 1을 구해요. 그럼 둘이 같으면 로그인이 되는 거야.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에는 인증 서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계가 돼 있어 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둘이 이 R 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둘이 시간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둘의 시간이 똑같은 전자시계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인증 서버와 OTP 발생 기간에는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당연하겠죠. 같은 시간값이 들어가야 같은 R 값이 나오니까. 또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자, 기초값과 시간을 가지고 B번을 만드는 원리야.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아까 B번 제가 1, 2, 3, 4, 5, 6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4시 31분이거든. 그러니까 4시 31분이면 기초값이 1, 2, 3이고 뒤에가 4, 3, 1이라 치자. 진짜 단순하게. 이게 비밀번호야. 맞니? 4시 31분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라고. 됐어? 그래서 얘가 인증값을 우리한테 주잖아. 맞지? 그럼 사용자가 이걸 받지. 입력을 한다고요. 1, 2, 3, 4, 3, 1을 입력해. 1, 2, 3, 4, 3, 1을 입력해. 근데 그 입력하는 순간에 지금도 4시 32분이 됐거든? 4시 32분이 돼버렸어. 그럼 얘가 입력하는 시간에 인증 서버에서 계산한 비번은 뭐가 돼? 1, 2, 3, 4, 3, 2가 돼버리지. 그럼 로그인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입력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야. 시간마다 비밀번호가 바뀌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비번이 뭐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원리가 아니라 이 비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카운트 값이었고
몇 번 시도했느냐. 그러니까 이벤트 동기화 방식,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의 차이. 이벤트 동기화 방식 기초값은 똑같아요. 걔가 가진 정보라 그랬어. 기초값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뭘 사용한다 그랬어? 카운트, 몇 번째인지 횟수가 동기화되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뭐야? 비번은 만들어 놓고 얘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을 안 해버리면 얘는 카운팅이 추가가 되는데 인증 서버는 카운팅이 추가가 안 되잖아. 너무 지금 제가 대충 하나요?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줄게요. 다 결론 내려줄게요. 자, 우리가 인터넷에 로그인하는 방식은 제일 간단한 게 아이디 비번이야. 근데 얘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해킹 당할 위험이 많다고. 그래서 뭐가 나왔어? OTP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OTP는요, 동기화가 되는 게 있고 비동기화가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비동기화라는 말은 OTP는 OTP 기계가 있으면요. 자, OTP 기계가 있고요. OTP 기계에서 비번이 떠. 그럼 이거를 로그인 창에다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입력한 값이랑 비번이 같은지를 누가 판단한다고? 인증 서버란 애가 판단한다고. 그 비동기화할 때는 이 OTP 기계랑 인증 서버가 따로따로 놀아야 돼. 얘가 이걸 보고 그 두 번씩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가 나왔어? 동기화가 나왔다고요. 동기화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벤트랑 시간이랑. 자, 동기화라는 말은 OTP 기계랑 인증 서버랑 같이 이 비번을 같이 생성한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해서. 이 비번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니까. 맞지? 같이 생성합니다. 근데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는 기초값이란 것과 개인의 정보야. 내 전화번호라 치자. 전화번호 플러스 횟수를 이용해서 둘이 비번을 맞추는 거야. 각자가 계산하는 거라고. OTP 기계랑 인증 서버랑. 됐니?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 OTP 기계에서는 비번이 발생했는데 이걸 얘가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넣지 않으면 OTP 기계는 다음번에는 플러스 1이 카운팅이 되는데 인증 서버는 카운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둘의 비번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시간 동기화야. 시간 동기화는 기초값 플러스 시간이야. 맞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같은 비번을 생성하는 거야. 얘랑 거기서 뭐 이제 복잡하게 함수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만약에 1분이라고 치면 지금 다시 4시 36분이 됐거든요. 이 4시 36분에 얘랑 얘가 같이 만든 비번일 때만 같은 거야.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할 때 4시 36분에 만든 비번을 4시 37분에 입력을 해버리면 여기서 인증 서버에서는 다른 비번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로그인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거야. 됐니? 문제 풀